그는 47세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본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20대 때 그는 확신했다. 성공하려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해.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 남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 좋은 대학에 갔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승진하고 연봉 올리고 집 샀다. 이제 됐어. 성공했어. 하지만 이상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30대 중반 그는 생각했다. 아, 내가 더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더 높은 직급을 목표로 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 40대가 되자 그는 지쳤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다. 돈도 벌고 싶었다. 남들에게 성공했다고 보이고 싶었다.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한 거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후배가 물었다. 선배님은 성공하셨잖아요. 어떤 기분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성공? 내가 성공했나?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았다. 좋은 직장, 괜찮은 연봉, 안정된 생활. 하지만 본인은 성공했다고 느끼지 못했다. 왜? 그날 밤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평생 뭘 쫓아온 거지? 문득 떠올랐다. 20대 때 왜 그렇게 좋은 회사에 가고 싶었을까? 생각해보니 본인이 진짜 원해서가 아니었다. 부모님이 좋아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사회가 인정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30대 때 왜 그렇게 승진하고 싶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였다.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했다. 직급이 높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정말 이걸 원하나? 다음 날 그는 오래된 책을 꺼냈다. 에드문드 후설의 책이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대로가 아니라 의식이 구성한 것이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다. 세계가 의식이 구성한 것? 그럼 현실은 환상이란 말인가? 하지만 책을 읽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 후설이 말한 건 이거였다. 세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 세계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각자의 의식이 만든다. 그는 잠시 멈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다. 같은 회사를 봐도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답답한 감옥이라고 본다. 같은 연봉을 봐도 어떤 사람은 성공의 증거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판 대가라고 본다. 회사도 같고 연봉도 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왜? 각자가 세계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본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만든 의미였다는 것을. 사회가 이게 성공이야 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심하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았다. 그냥 성공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었다. 남들이 구상한 세계 속에서 남들의 기준으로 살았을 뿐이었다. 며칠 뒤 그는 후배와 커피를 마셨다. 후배가 말했다. 요즘 회사 다니기 힘들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물었다.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매일 똑같잖아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게 뭐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한테 의미 있는 건 뭔데? 후배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는 웃었다. 그럼 어떻게 회사가 의미 없다는 걸 알아? 비교 대상도 없으면서? 후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 남들이 이건 의미 있어 라고 하면 그게 의미 있는 줄 알고 남들이 이건 의미 없어 라고 하면 그게 의미 없는 줄 알지. 근데 그건 남이 만든 의미야. 네가 만든 의미가 아니라. 후배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일단 멈춰. 그리고 물어봐. 나는 정말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 건가? 그 다음에 물어봐. 나한테 진짜 의미 있는 건 뭐지? 처음엔 답이 안 나올 거야. 평생 남의 기준으로만 살았으니까. 근데 계속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보여. 그날 밤 그는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적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회사를 봤을 때 무엇이 보였나? 안정, 감옥, 기회, 낭비. 돈을 봤을 때 무엇이 보였나? 자유, 속박, 성공, 교환. 사람들을 봤을 때 무엇이 보였나?
경쟁자, 동료, 관계, 도구, 적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이 보는 세계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사는 잃을까봐 불안한 것, 돈은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것,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는 존재. 그래서 늘 긴장했고 늘 불안했다. 그는 천천히 물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현실인가? 그리고 깨달았다. 회사가 원래 불안한 곳이 아니었다. 돈이 원래 무서운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원래 평가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조금씩 바꿔봤다. 회사를 볼 때 잃을까봐 불안한 곳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려고 했다. 돈을 볼 때 없으면 무너질 것이 아니라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도구로 보려고 했다. 사람들을 볼 때 나를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 자기 세계를 사는 사람들로 보려고 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평생 한 가지 방식으로만 봐왔으니까.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다. 회의 시간이 덜 답답했다. 연봉 협상이 덜 불안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덜 피곤했다. 세상은 그대로였다. 회사도 돈도 사람들도 똑같았다. 하지만 그가 보는 의미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삶이 조금 가벼워졌다. 몇 달 뒤 그 후배가 다시 찾아왔다. 선배님, 저 회사 그만둘까 봐요. 그는 물었다. 왜? 의미가 없어서요. 그럼 그만두고 뭐 할 건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는 웃었다. 너 지금 도망치는 거야. 의미 없는 곳에서 벗어나면 의미 있는 곳이 나타날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아니야. 의미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야. 회사가 의미 없으면 어디 가도 의미 없어. 너 자신이 의미를 만드는 법을 모르니까. 후배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간단해. 먼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씩 의심해봐. 회사는 원래 이런 거야.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해. 정말? 성공하려면 일해야 해. 정말? 그 다음 스스로 물어봐. 나는 정말 이걸 원하나? 이게 나한테 의미 있나? 처음엔 답이 안 나올 거야. 근데 계속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내 세계가 보여. 그날 저녁 그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몇 달 전 적었던 문장을 읽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옆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나는 이제 다르게 본다. 창밖을 봤다. 같은 도시, 같은 건물, 같은 거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예전엔 경쟁의 장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각자의 세계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였다. 예전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선택의 결과들로 보였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그가 바뀌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세계 때문이 아니라 그 세계를 구성하는 의식의 방식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조금 자유로워졌다.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규정한다는 것. 그것이 그가 47세에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